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순열 조합. 그래서 이제 순열 조합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진짜 일반적인 순열이랑 조합 하나씩만 띡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를 좀 잘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기본은 저번 시간에 했던 우리 수영도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할 건지에 대한 걸 연습을 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경우의 수는 사람마다 푸는 게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라도 푸는 법이 막 3개, 4개씩 이상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너네가 풀다가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야. 나는 제대로 푼 것 같은데 왜 답이 안 나오지? 그래서 해설지를 봐.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해설지는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을 안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해설지를 보면은 그 해설지를 쓴 사람의 풀이를 따라갈 수는 있는데 내가 생각하던 걸 가지고 왜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에 대한 걸 해결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질문을 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다 보면 결국 돌고 돌아서 이거 뒤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일일이 나열하는 걸 보여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어떨 때 조심을 해야 되고 기본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질문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내가 푸는 대로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풀려고 조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일단은 순열이라는 게 뭐였는지를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얘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이거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순서를 고려할 것이냐 고려하지 않을 것이냐. 순서의 유무에 따라서 순열과 조합이 갈리고요. 순열은 순서를 고려하는 것,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이게 사실 유도되는 과정은 순열을 가지고 조합을 유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순열을 쓰는 경우가 없어요, 별로. 거의 열의 9은 조합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순서를 부여하는 식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이제 너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합으로 처리를 하기는 할 테나 그러나 우리가 순열에 대한 얘기도 알고는 계셔야 하다 보니 일단 기본적으로는 NPR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거야. 둘 다 서로 다른 것들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였지. 그럼 얘가 왜 뽑고 나열을 하는 게 NPR로 표시가 되냐? 그리고 얘를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인 건데 우리 5P3이라고 쳐보면 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에요. 그리고 끝이거든. 그럼 계산법 자체는 되게 간단해. 5P3이면 5개에서 거꾸로 3개를 나열한 다음에 곱하시면 돼요. 10P7이면 10부터 7개를 나열해서 곱하시면 끝인 거지.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아다르고 어다른 거 조심해야 돼.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그 각 자리들은 구별이 되는 자리야. 10의 자리와 1의 자리와 100의 자리. 구별이 되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서로 다른 걸로 카운트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 2랑 2, 1은 다른 경우의 수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건 몇 가지야? 5가지죠. 1, 2, 3, 4, 5 중에 하나.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건 5를 제외한 4가지. 이 자리에 들어갈 건 5, 4, 3에서 2개를 제외한 3가지가 되지.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곱한다라는 거에 의미에서 사실상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순열이고요. 순서의 유무에 따라 2개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었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잖아. 곱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과정에는 순서가 부여가 돼요. 이 안에 순서가 생기거든. 자, 이거를 확인을 해주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나열해보는 거야. 볼래? 내가 지금 5개니까 뭐 많지 않잖아요. 몇 개만 좀 써볼까? 넌 많나? 보자. 1로 시작했어.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누구냐면 2, 3, 4, 5죠. 2로 시작했어.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누구야? 1, 3, 4, 5겠지.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1, 2가 있고요. 2, 1이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이 안에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거야. 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조합 문제를 풀거나 순열 문제를 풀 때
1차적인 빡침 포인트거든. 언제 순서가 부여가 되고 언제 순서가 부여되지 않는지 상황에 따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맨 뒤에 다시 한번 해드릴 거야. 자, 어찌됐건 5, 4, 3으로 곱하는 걸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때는 순서들이 부여가 되니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5P3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애들이 이런 애들이야. 5P5라든가 4P4라든가 3P3이라든가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올까? 5, 4, 3, 2, 1이 나오죠. 얘는 4, 3, 2, 1이 나오겠죠. 자, 우리 이런 애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기로 하냐면 계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읽을 때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자, 그럼 이런 애들은 5P5는 그냥 우리 쉽게 5팩토리얼, 4P4는 4팩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하지. 그럼 이제 우리가 팩토리얼이 무슨 의미를 갖냐라고 하면 5개를 서로 다른 5개를 순서대로 걔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에 쓴 거야. 5개를 다 나열하는 경우에 수. 그래서 내가 1, 2, 3, 4, 5를 조합해가지고 5자리 숫자를 만든다라고 하면 5팩토리얼로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5팩토리얼이랑 4팩토리얼이랑 3팩 정도까지는 너무 자주 연산에 등장을 하니 기본적으로 외워놓으시는 것도 괜찮다. 얘는 몇? 120, 24, 6. 그리고 나서 6팩토리얼은 120에다 6 곱하면 되니까 720이겠죠. 이 정도까지만 계산할 수 있으면 어지간한 계산은 다 이제 그냥 빨리빨리 될 거고. 그럼 계승을 얘기를 했으니 그럼 우리가 순열을 계승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 순열이라는 애들을 계승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계승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5팩토리얼에 밑에 뭐가 있으면 돼? 2팩토리얼 있으면 되죠. 이게 지금 나는 잘 외워져 있는데요. n팩토리얼을 n-r팩토리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외워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보통 잘 안 외워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5P3이나 몇 P 몇 같은 걸 계산하지 못하진 않아요. 계산 다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얘 하나를 만들어. 5P3이라고 쳐. 그럼 5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네. 그럼 얘가 계승 표현인 거잖아.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보면 NPR이라고 쳤을 때 n팩토리얼에다가 5, 3 뺀 2가 온 거니까 nr을 뺀 n-r 팩토리얼이야. 얘가 순열을 계승으로 표현하는 공식이고 이건 필수 암기예요. 무조건 암기가 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 나왔을 때 문자로 돼 있으면 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야 5 팩토리얼이 뭐야? 5, 4, 3, 1이요 하거든? 그럼 n-r 팩토리얼은 뭐야? 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돼? 하나씩 깎으면 되잖아. n마 r마 1, n마 r부터 n마 r마 1, n마 r마 2 이런 식으로 하나씩 깎아가지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1까지 오시면 되는 거지. 자, 이거를 가끔 가다가 증명하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 얘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계승을 써가지고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문자로 팩토리얼이 나와 있어도 당연히 표시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요. 이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애초에 얘가 안 되겠지. 이것도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 성질 몇 개만 할까? NP0은 얼마일까? N개 중에서 빵개 뽑는 거니까 얘는 그냥 1이에요. 전 납득이 안 되는데요. 공식에 대입해 보세요. N팩에 N-0팩이니까 N팩, N팩이죠. 약 똑같은 거 약분하면 얼마야? 1이죠. 그 다음에 0팩토리얼은 뭘까? 0팩토리얼. 0팩토리얼도 1이에요. 0팩토리얼도. 0팩토리얼이라고 치면 n에다가 0, 0, 0 넣어봐. 0팩토리얼은 0이 아니야. 뭔지 몰라 그냥. 0은 아니야. 그러면 0팩에 0팩에 약분을 해. 그럼 얼마 나와? 1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0팩도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냥 의문을 갖지 않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만 덥나? 추워서 좀 줄였어? 아닌가? 그치? 아니 나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요새 내가 오늘 더워 죽겠는데 윗도리를 하나를 껴입었는데 추우면 네가 조절을 해. 지금 여기가 직방일 거니까 껐다 켰다 하세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열에서 기본적으로 조합까지 엮여서 나오는 그 상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상황들 정리만 살짝 하고 갈까? 자, 첫 번째는 이웃하도록,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도록, 세 번째는 교대로고요. 네 번째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A와 B 사이에
C가 오도록, 다섯 번째는 적어도 하나는 어떻도록,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상황이 정말 많이 나올 거거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웃하도록이라고 하면 걔네들 이웃하는 거는 우리가 한 주머니에 집어넣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A랑 B가 있고 그 다음 C, D, E가 있는데 내가 얘네들이 이웃하도록이면 주머니에 넣어서 하나, 둘, 셋, 네 덩어리 나열하시고 그 다음에 A랑 B도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이웃하지 않도록은 어떻게 했었죠? 이웃하지 않도록은 칸막이를 쓰시면 돼요. 칸막이를 쓴다라는 게 이웃을 해도 되는 애들 가지고 세우시면 되거든. 봐봐. A랑 B가 이웃하지 않도록 5명을 안 치는 경우의 수를 세우라고 하면 C, D, E를 가지고 칸막이를 세우는 거야. 그럼 C, D, E를 여기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이죠? 3팩토리얼이죠. 3개 나열하는 거니까. 그 다음 빈자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 자리에다가 A랑 B를 2개를 끼겨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4P2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4P2가 싫으면 어떻게 가도 돼? 4개 중에서 A가 들어갈 한 자리 고르시고 B가 들어갈 남은 3자리 중에 한 자리 고르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도 괜찮아? 조합을 쓰셔도 되죠. A, B가 들어갈 4개 중에 2개를 고르시고요. 걔네들이 자리 바꿔서 앉을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을 부여하셔도 되는데 자, 이거는 일단 조금 이따가. 자, 그래서 이제 칸막이는 얘네들처럼 서로 다른 애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어떤 상황도 있을 거냐면 비느자가 7개가 있대요. 그리고 나서 A, B, C, D, E를 안 칠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A랑 B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빈 의자에다가 애들을 안 칠 거야. 그럼 무슨 일이냐면 얘를 상황을 조금 웃기게 만들면 돼. A, B, C, D, E를 일단 의자에 안 치세요. 그럼 무슨 상황으로 바뀌냐면 의자에 앉은 A, B, C, D, E 5명이 생기고요. 그 다음 뭐가 생기냐면 빈 의자 2개가 생겨. 그럼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건 얘들아, 빈 의자는 서로 다른 거야, 다르지 않은 거야? 구별이 되니 안 되니? 빈 의자는. 니네 잠깐 나갔다 왔을 때 내가 의자 이렇게 2개 섞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구별돼? 안 될 거 아니야. 빈 의자는 구별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 그럼 빈 의자 7개에서 애들 5명 안 쳤으면 의자 2개는 구별이 되지 않아. 그럼 의자 2개와 사람 3명을 나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의자 2개와 사람 3명을 나열하는 경우는 이게 약간 교과에 섞여 있어가지고 애매하기는 한데 5자리를 먼저 놓고 이를 나처럼 생각하는 거야. 빈 의자랑 사람 3이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거니까 사람 3을 먼저 앉혀. 그럼 5자리 중에 얘네들 들어갈 3자리 고르면 돼. 그럼 5C3이죠. CDE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빈 의자 2개는 여기 그냥 오기만 하면 되지. 그 경우에서는 몇 가지야? 5C3에다가 빈 의자 놓는 경우에서 한 가지. 이렇게 가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빈 의자까지 왔다면 남은 요 사이 자리에다가 A, B를 똑같이 2, 4, 6개니까 6P2 해주셔도 돼요. 자, 이거를 조금만 상황을 가볍게 만들어 줄게. 사람을 줄이자. 의자가 7개. 사람을 A, B, C까지라고만 하자. 그럼 의자 7개에 사람을 3명을 미리 앉히면 사람 3명과 의자 4개가 남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칸막이로 쓸 수 있는 건 얘네들이죠. 얘네들 가지고 칸막이를 세울 거야. 자, 의자, C. 의자, C, 의자. 그럼 이렇게 쭉 가면은 결국 5자리에서 C를 앉힐 수 있는 한 자리를 고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C. C, 이렇게 아주 쭉 가면 5개 나오겠지. 그래서 OC에서 칸막이 세우시고 그 다음 요 사이에다가 AB를 앉히시면 돼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6C2를 해주시면 끝이겠지. 그리고 걔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얼. 근데 내가 C는 지금은 모르시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5개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C가 들어가는 건 5. 6C2는 말고 6개 중에서
두 자리를 골라서 나열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어찌됐건 비느자처럼 구별되지 않는 것들 나오면 그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교대로. 교대로는 칸막이랑 비슷하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3, 남4 얘네 가지고 교대로 세우면 방법 뭐밖에 없었죠? 그냥 남자 4명 놓고 여자 3명 사이에 낀구면 돼. 근데 문제는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인원이 똑같을 때야. 인원이 똑같으면 남자 3명 놓고 여자 3명을 이렇게 놔도 되는데요. 여자 3명을 이렇게 놔도 되지. 그래서 남자 3명 놓는 경우의 수 3팩에 여자 3명 놓는 경우의 수 3팩에 얘네들 똑같으니까 2팩 해주시면, 경우의 수 2가지 해주시면 그러면 교대로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교대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인원수가 똑같을 때 조심해라.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 말 나온 김에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을 때 이거 좀 해볼까? 봐봐. 지금 기본 리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좀 실수 같은 거 많이 하는 것들 정리하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3명이 이웃하지 않도록을 구하고 싶어. 그럼 내가 지금 푸는 게 맞는지 한번 볼래? 그럼 5명이 있어. A, B, C, D인데 여기서 A, B, C가 이웃하지 않도록이야. 그럼 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5팩토리얼. A, B, C가 이웃하는 걸 빼는 거지. 그럼 A, B, C가 이웃하려면 주머니에 넣으시고 D, E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나열하고 주머니랑 D랑 E랑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3팩토리얼. 자, 이거 맞아 틀려? 이거 틀려요?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왜? 아니,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를 뺐는데 답이 아닌 이유는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 이게 조심해야 돼. 이게 케이스가 어떻게 나눠지면 셋이 이웃하는 경우와 셋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둘이 이웃하고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따질 거면 다 따져야 되는데 애매하게 하나만 빼시면 답 안 나오거든. 3명일 때 조심해야 돼. 3명 이상일 때 이웃하는 거 여사건 쓰지 마시고 그냥 칸막이 세워서 계산을 하셔라. 이것도 실수 많이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A랑 B 사이에 C가 있도록 좀만 힘내봐. 얘는 뭐 하시면 돼? 박스. 여기다 A랑 B를 집어넣고요. 그 사이에 C 낀 거 넣으세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D, E 이렇게 나열해버리면 돼. 그럼 박스 하나랑 D, E 나열하는 거 3팩토리얼. 조심해. A랑 B랑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거 해주시면 되고. 그럼 적어도 하나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을 때는 하나도 되고 둘도 되고 셋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때 뭐 쓰시면 돼? 여사건 쓰시면 돼요. 여사건이라는 게 뭐야? 우리 여집합 알잖아.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구해서 빼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에다가 아울러서 포함 배제까지 나올 수도 있죠. 포제 써가지고 푸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내가 이따 문제 풀면서 상황 한번 보여드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이랑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내가 지금 해주는 건 무조건 깔고 가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조건 이미 알고 있어야 돼. 배수 판정 거. 자, 2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 2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니?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책 안 보셔도 되고. 끝자리가 뭔데? 짝수면 되죠. 0, 2, 4, 6, 8. 그럼 3의 배순이 아닌 이는 어떻게 판단하니? 3의 배순이 아닌 이는? 어떤 숫자가 뭐 3자리인지 4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걔네가 3의 배수냐 아니냐는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면 3의 배수예요. 다 더했을 때. 그럼 4의 배수는? 4의 배수는? 끝자리 2개 있죠. 4의 배수는 끝자리 2개가 4의 배수면 돼. 00으로 끝나든지 04, 08, 12, 16 이런 애들. 끝자리 2개가 4의 배수면 되고. 근데 5의 배수는 뭐 쉽죠? 5의 배수는 뭐야? 0 아니면 5지. 끝자리가 0 아니면 5인 경우에는 이제 5의 배수다. 그럼 6의 배수는?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면 돼요.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면 6의 배수. 7의 배수는 안 나올 거야. 이거 좀 극악이라서 7의 배수는 내가 안 써놨을걸? 그쵸? 그 다음 9의 배수는 9의 배수는 3의 배수랑 똑같아요. 다 더해서 9의 배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3의 배수랑 9의 배수는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죠. 얘가 원탑이야. 제일 많이 나와요. 얘는 나와도 어렵지 않게 푸니까 문제 아니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랑 5의 배수인데 5의 배수도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 아닌데 4의 배수 가끔 뻘짓하니까 기억하시고, 3의 배수 같은 거를 처리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거를 무지성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 두 개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표현법도 좀 익혔으면 좋겠는데, 2의 배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2의 배수면 짝수이거나 짝수가 아닌 애들, 원래는 2k-1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선 보통 2k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이게 k가 0부터 시작하냐 1부터 시작하냐의 차이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k가 이 상황에서 1부터 집어넣어주면 2, 3, 4, 5, 6, 7이 나와요. 0이 안 나와. 1이 안 나와. 그래서 k를 0부터 집어넣어주면 1, 2, 3, 4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세팅의 차이라고 했었고, 자, 3의 배수는 좀만 힘내, 얘들아. 좀만 힘내세요. 오늘 끝나고 학원 있어, 다들? 희민이 쉬는 날이 있어? 방학에? 없어? 나랑 똑같구나. 좀만 힘내, 얘들아. 지옥 같은 방학이 이제 3일 지났어요. 내가 요새 맨날 집 갈 때마다 퇴근하는, 여자친구도 학원 강사니까 퇴근하는 시간이 비슷해. 그럼 집에 가면서 전화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집에서 맨날 언제 끝나지? 방학 언제 끝나지? 나한테 절망을 안겨줘요. 3일 지났대. 근데 어제 물어봤을 때 이틀 지났다 그랬거든. 엊그제. 어제 물어봤을 때 3일 남았다 그랬어. 3일 지났다 그랬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토할 것 같네. 정말 힘내자. 여름방학 빡세게 보내면 얻는 게 있죠. 얻는 게 있지. 나는 병을 얻고요. 병과 스트레스와 내 방학만 될 때마다 옛날 걱정하는 게, 나 이러다가 진짜 탈모 오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하거든, 진짜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탈모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네. 내 동생이 약간 탈모기가 있어. 그래서 집에서 검색을 했나 봐. 그 탈모에 대한 걸. 근데 이제 내가 전에 있던 학원에서, 그래서 내가 그때 카운터에서 막 뽑고 막 했거든. 근데 이 새끼들이 이제 좀 학원 오래 다니니까 이제 그 선생님 컴퓨터 가끔씩 건드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새끼들이 방문 기록을 본 거야. 거기에서 구글인가 네이버인가에 탈모 이게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동생이 한 거거든. 이제 소문내고 다니는 거지. 야, 우리 선생님 탈모인가 보라고. 탈모 검색하고 다닌다고. 나한테 왔다. 선생님 탈모죠. 죽여버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가 걔네? 고2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오해를 좀 받았었는데, 좀 걱정돼요. 큰일 났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지만 니네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나중에 점수 잘 나오면 되지, 그지? 자, 어찌됐건 뭐 하려고 그랬죠? 3의 배수. 3의 배수는 3K랑 3K 플러스 1이랑 3K 플러스 2로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3의 배수랑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랑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상황에 맞게는 3K-2, 3K-1도 괜찮죠? 왜? 1 집어넣으면 2, 1, 3, 1, 2, 3, 4, 5, 6, 7, 8, 9. 그래서 3의 배수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 이게 사이즈가 작으면 대충 되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커지면 문제야. 그럴 때는 이렇게 3개로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4개를 조합해가지고 3의 배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나라면 1부터 10까지를 먼저 정리를 해. 얘가 1, 2, 3, 4, 5, 6, 7, 8, 9, 10으로 정리를 해서 나머지가 1인 애들과 나머지가 없는 애들과 나머지가 2인 애들 놓고 조합하는 거야. 내가 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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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n 이렇게 4개 다 더하면은 3의 배수잖아요. 왜? 3 곱하기 4 곱하기 n이니까.
4 곱하기 3n이니까 3의 배수잖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3n과 3n 플러스 1과 3n 플러스 2와 3n이 있으면 되네. 이런 식으로 조합해가지고 3 곱하기 뭐 시기로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다 더해봤는데 만약에 3n 플러스 1이야. 그럼 얘 끝에 뭐야? 12n 플러스 4니까 끝에 어쩌고 하고 1 남을 거 아니야. 3의 배수 아니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다. 짝수홀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배수 판정법 할 때 배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나 짝수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거 써서 풀어주시면 좋아요. 사이즈가 커지면. 자, 그리고요. 이제 조합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사실상 메인은 조합이다 보니 여기는 우리 문제 많이 풀어야 돼. 많이 풀자 여기. 자, 우리 조합은 NCR로 표시를 하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제 뭐 표 하나를 그려 놓기는 했는데 1, 2, 3, 4까지만 가지고 놨구나. 그러면은 1, 2, 3, 4 중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 해서 내가 나열 한번 해볼게. 봐봐. 일단 그냥 무지성으로 다 쓸게요. 11, 12, 13, 14가 있을 거고요. 21, 22, 23, 24가 있을 거고요. 31, 32, 33, 34, 41, 42, 43, 44. 자, 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들이 나올 텐데 그럼 우리가 찾는 건 1, 2, 3, 4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는 거거든. 그럼 지금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있는 1, 2와 2, 1은 같으니까 제거. 그 다음에 1, 1, 2, 2, 3, 3, 4, 4도 불가능하죠. 서로 다른 걸 하나씩만 뽑는 거니까 얘네들도 불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불가능하죠. 그 다음 얘도 불가능하겠지. 왜? 1, 3 있고 3, 1 있으니까. 2, 3 있고 3, 2 있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실제적으로 가능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뭐야? 이만큼이 조합의 경우의 수죠. 그러면은 봐봐. 여기 이 보라색 부분과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더블이지. 내가 보라와 주황까지 합하면 1, 2와 2, 1 자리 바꾸는 것까지 염두에 두겠다가 되는 거니까 보라 더하기 주황을 한 게 얘가 4P2예요. 그지?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얘네들을 제거시켜. 정확히 절반을 제거시켜. 그러면 걔가 뭐가 돼? 절반을 제거시키면 그러면 걔가 4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처음에 배울 때 조합을 수녀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유도가 된다라고 배울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요 2팩토리얼이라는 게 뭐냐? 얘가 2라고 쓰긴 했는데 정확하게는 2팩토리얼이야. 왜? 1, 2면 1, 2를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거든. 그게 두 가지씩 있고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니까 곱의 법칙에 의해서 경우의 수가 다 동일하니까 2팩을 곱해주는 거였거든. 그럼 2팩을 곱하는 게 순서를 부여하는 거라 그랬잖아 아까. 그럼 나눠주는 게 순서를 제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팩토리얼 즉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순서가 제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조합을 계산하는 거다 보니 공식 유도가 되죠. 어떻게? 4P2가 4팩에 2팩이었는데 그거를 2팩으로 또 나눈 거잖아요. 다시 NPR이 뭐냐면 NPR에다가 R팩토리얼로 나누면 걔가 NCR인데 그러면 NCR은요. N팩토리얼에 N-R팩토리얼까지가 NPR이야. 거기다가 R팩을 나눠주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게 얘가 조합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지.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거야. 자, 이것도 필수 암기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안 쓰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 4P2 같은 거 계산을 할 때 4C2 같은 거 계산을 할 땐 이렇게 안 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4 곱하기 3 두 개를 나열하시고
2니까 여기에서 2 곱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 제거하신 다음에 계산하는 게 5P2였어. 자, 5P2는 그래서 얼마야? 4P2는 얼마야? 6이죠. 5P2는 왜 자꾸 P가 나와? 5C2는 5, 4, 2, 1이니까 10이죠. 6C2는 6, 5, 2, 1이니까 15죠. 제가 옛날에 6C2 가지고 유행어 밀었다가 애들한테 욕 개먹었거든. 왜? 내가 이 얘기 했니? 안 했어? 내가 그 유행어 때 만들었던 게 6C2 잊었다. 근데 애들이 이게 선생님한테 해도 되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걔 뭐라 그랬어. 6C 잊었다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야 6C가 뭐야? 15잖아. 가지고 15 줬다 했다가 고마워 웃어줘서 애들이 진짜 개욕했거든 이때. 나 이때 약간 눈물 날 뻔했어요. 내가 이거를 퍼뜨리겠다. 인터넷 밈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야심차게 수업 준비하다가 했다가 개욕 먹었었지. 하여튼 6C2는 그래서 절대 안 꺼놓겠지. 6C2는 15예요. 그러면은 또 뭐 있죠? 7C3 뭐 이런 것도 외워놓으면 좋기는 해. 자주 나와서 7C3은 765에 3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해보시면 얼마 나와? 35 나와요. 그 다음에 6C4 이건 좀 이따가 하고 5C, 6C 4C2는 6이고요 4, 3, 2, 1이라서 그래서 5C, 6C, 뭐 4C, 7C, 3 이런 애들 정도는 외워놓으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써버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나왔고 그럼 여기서 우리 조금 특이사항 하나. 자, 순서가 결정된 경우. 순서가 결정된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조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같은 걸로 취급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따가 예시 문제를 풀어드리기는 할 텐데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라는 게 이런 얘기야. 내가 아까 나열해놓은 거 한번 볼래? 내가 만약에 두 개의 숫자를 나열을 할 건데 걔네들을 가지고 순서가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로 나열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지금 봐봐.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5개 만들 거야. 그러면 1 다음에 2 왔고 1 다음에 3, 2 다음에 3, 1, 4, 2, 4, 3, 4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거 말고는 없죠. 보라색 말고. 그치? 그럼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어. 이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저기 함수에서 뭐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한다? 조합으로 처리를 한다. 그냥 뭐 하라고 뽑기만 하시면 돼요. 뽑기만. 자, 상황을 조금 이렇게 바꿔볼게. 저기 지금 내가 보여줬잖아. 왜 뽑기만 하면 되는지. 이렇게 보셔도 돼요. 4개 중에 2개를 뽑아. 아무거나 뽑아보면 3이랑 1이 있겠지. 근데 내가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 3, 1을 1, 3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각각의 경우의 수당 가능한 경우가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끝이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순서가 결정돼 있으면 뭐 하라고? 뽑기만 하라고. 함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자주 써먹는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같은 걸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A, B, C, D를 가지고 나열을 하고 싶은데 A 다음에 무조건 B가 와야 돼. A 다음에 무조건 B가 와야 돼요. A가 오고 그 다음에 바로 B가 와도 되고요. 뭐 A, D 하고 그 다음 B가 와도 되고 어찌됐건 A보단 무조건 B가 반대네. B보단 무조건 A가 바로 앞에 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어떤 상황인지. 자,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경우의 수를 구하냐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거. 그 얘기는 이 자리랑 이 자리를 빈 의자로 치는 거야. 빈자리로 치는 거야. 그리고 나서 C, D와 빈 거 2개 구별이 되지 않겠죠. 빈 거니까. 걔네들을 나열하는 거지. 이게 나중 가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다 해서 배우기는 하는데 가끔 나오거든요. 이 상황이. 이걸 안 써도 풀 수 있어서 일단 첫 번째 풀이는 그러면 4개의 자리에다가 얘네들이 들어갈 2자리를 골라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골랐어. 그럼 몇이야? 4C2지.
그리고 남은 두 자리에 다가는 C랑 D를 마음대로 오게 하면 되니까 CD 오게 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이야. 그러면 이 빈자리 두 개에는 A랑 B가 알아서 들어가겠지. 이해돼? 야,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박스 이렇게 있고 D, C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는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걸로 취급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A, B, C, D 4개를 그냥 나열하세요. 그냥 나열하면 A랑 B랑 자리 바꾸는 경우가 포함이 되겠지. A, B도 있겠지만 B, A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걔네들은 무조건 A 다음에 B가 와야 되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걔네들 두 개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을 순서 제거시켜버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상황이 보이면 상황에 맞게 조합을 쓸 건지 아니면 같은 걸로 취급해서 박스로 놓고 풀 건지는 문제에 따라 조금 달라요. 이제 그거는 읽고 좀 풀다 보면은 감이 잡히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아까 조합이 아니라 순열할 때 또 간단하게 하기는 했었지만 기본적인 공식들이 몇 개 있었죠. 첫 번째는 NC0은 얼마니? NCN은 얼마니?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NCR과 NC 누구랑 같냐? 이것도 이제 알고는 계셔야 돼요. NC형은 얼마니? 공식에 대입해도 되는데 N개 중에 빵개 뽑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뽑지 않는다. 한 가지. NCN은 뭘까? N개 중에 N개를 뽑는 거니까 전부 다 뽑는다. 한 가지. 얘들아 조금만 힘내. 눈이 풀려 있어요. 제가 여기서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좀만 힘내보세요. NCR은 뭐랑 똑같니? N-R과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A, B, C가 있어. 내가 이 중에 A, B, C 중에 선물을 2명한테 줄 거야. 그럼 선물을 2명한테 주는 경우의 수는 뭐야? A, B, A, C, B, C죠. 선물을 받지 못하는 애는 누구야? C거나 B거나 A지.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와 3개 중에 선택받지 못할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동일해요. 그래서 OC2나 OC3이나 똑같은 거야. 그럼 OC2가 10이잖아요. OC3도 10이겠죠. 7C3이 35잖아요. 7C4도 35겠죠. 이렇게 대칭이거든.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필수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나오는 게 아야 오 아우 미안합니다. 아우 씨 아파. 적어놨구나. n-1c r-1이랑 n-1c r은 ncr이랑 똑같다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게 그 원래 경우의 수가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 있고 수학 상하에는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경우의 수가 고일내용으로 내려오면서 애매하게 얘 하나만 끄집어가지고 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원래는 뒤에 가서 다른 원리를 가지고 배우는데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긴 해야 돼. 어느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고 어느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단 말 나온 김에 할까? 아니야. 그것까지 나중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막 이런 거 배워. 거기서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거든. 이게 기역자 모양으로 합이 같아요. 쭉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4C0, 4C1, 4C2, 4C3, 4C4를 쓰고 5C0, 5C1, 5C2, 5C3, 5C4, 5C5 이렇게 쭉 쓰고 이렇게 쭉 쓰면은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기역자로 더한 게 같아요. 무슨 얘기야? 4C는 얼마? 4. 글씨 4예요. 4C는 얼마? 6. 두 개 더하면 얼마? 10이지. 이 얼마야? 5C 10이죠. 오, 저면 안 돼.
10이죠. 좀만 힘내봐. 좀만 힘내봐. 좀만 힘내봐. 10이잖아. 그지? 기억자가 같아요. 기억자가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이렇게 개떡 같은 거 나와도 좀 계산이 좀 쉬워지는 게 99C 78 막 이딴 거 나오는 거야. 99C 78 더하기 99C 79 나오면 이걸 졸라 눈물을 흘리면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다음 줄이야. 다음 줄. 그래서 100C. 그 다음에 1, 2, 2 됐죠. 다음 줄에 뒤에 거라고 가르쳐 주거든. 다음 줄에 뒤에 거. 100C 79. 뭐 그래도 계산이 그래도 개떡 같은 건 맞지만 어찌됐건 100C 79니까 우리가 얘는 100C 21이랑 똑같네. 그래서 21번만 써서 계산하시면 되죠. 됐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선 넘은 증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다인 거고 증명은 못하죠. 지금 이게 그 내용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n개 중에 숫자를 가지고 내가 좀 놔줄게. 5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야. 근데 5개 중에 3개를 뽑을 때 이 5개에는 A가 포함이 돼 있어요. A, B, C, D, E라고 칠게요. 그러면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A를 포함해서 뽑는 것과 A를 포함하지 않고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있거든. 그럼 A를 포함해서 3개를 뽑았어. A를 포함했어. 그러면 나는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A를 이미 포함을 했으니까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2개만 더 뽑으면 되지. 몇 개 중에? A를 뽑고 가는 거니까 4개 중에 2개만 더 뽑으시면 돼요. 괜찮지? 자, 이번엔 A를 포함시키지 않고 뽑는 거야. 그럼 A는 탈락. A 버린 4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3개 뽑으면 돼요. 그럼 A를 포함시켜서 3명을 뽑는 것과 A를 포함시키지 않고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합치는 게 결국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을 거거든요. 이걸 계산하시면은 4C3 더하기 4C2니까 얘가 10이에요. 요거 계산한 게 몇이야? 5C3이니까 10이에요. 얘네들이 같다로 증명이 되기도 하거든. 자, 이렇게 유도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 다음 줄에 뒤에 거. 기억자로. 기억자. 연속된 2개의 값이 나오면 다음 줄에 뒤에 거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 줄일 때 가끔 써요. 자, 그리고 내가 집합할 때 얘기를 한번 했었던 건데 우리 부분집합 개수 셀 때 원소 5개짜리 집합에서 부분집합을 세려면 원소가 0개짜리도 있고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집합들이 있을 거야. 원소 0개짜리 집합이 아니라 집합은 OC0이고요. 1개짜리 집합은 OC1이고요. 2개짜리는 OC2, OC3, OC4 글씨가 점점 귀찮아지는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OC0부터 OC5까지를 싸그리 다 더한 게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은 거 맞지? 우리 원소 5개짜리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2의 5승이죠. 그쵸? 그래서 얘랑은 다 더한 게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일 때랑 여기가 5일 때까지야. 빠짐없이 다 더하셔야 돼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조금만 힘을 내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도형의 개수 세는 법 기억나? 직선 세는 법은 뭐가 필요해? 직선 세는 법은 점 2개 있으면 직선 결정되니까 점들 중에 점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점 2개만 뽑으시면 돼요. 만약에 점이 이렇게 있어. 4개 있어. 직선 만드는 경우에서 몇? 4C. 괜찮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OC 하면 안 되지? 왜 OC 이하면 안 돼? OC 얘는 얘가 다 있거든. 그리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3개가 나란히 있다 보니까 직선이 중복돼서 만들어져요. 똑같은 하나의 직선을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들 3C2를 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원래 하나는 있었을 거니까 더하기 1을 해주시는 거. 이해됐지? 자, 삼각형은 점 3개 필요하겠죠?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OC3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 점 3개가 나란히 있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빼기 뭐? 3C3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더하기는 할 필요 없었지.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뭐 이렇게 있어요. 평행사변형 만들려면 5개의 선분 중에서 2개 골라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선분 중에서 2개 골라주시면 평행사변형 만들어지겠지. 2개씩 고르는 거야. 여기 중에 하나를 골랐고 여기 중에 또 하나를 골랐고 여기 중에 하나 골랐고 여기 중에 하나 골랐으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어딘가에 점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하나,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해주면 얘를 무조건 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지. 상황 조금 바꿔주시면 되고 직사각형은요? 어차피 직사각형도 평행한 사변형이잖아. 직사각형 만드는 법도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줄 때가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여기서 직사각형 세라라고 하면 아까 했듯이 하면 돼. 그럼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개수는 어떻게 세니? 어떻게 셌었어? 그냥 세는 거 알고 답이 없어요. 한 변의 길이짜리. 변의 길이가 1일짜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 40년. 변의 길이가 2짜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곱하기 3. 그 다음에 3짜리는 하나, 둘, 하나, 둘이니까 2 곱하기. 우리 눈치 있으니 그 다음은 1 곱하기 1이겠죠. 다 더하시면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악수랑 리그전 이것도 기본 소형입니다. 이거 리그전이랑 토너먼트의 차이점 알아? 리그전과 토너먼트의 차이점이 뭐야? 리그전은 남자애들은 거진 다 알 거고 리그전은 우리끼리 리그전을 하면 내가 얘랑 싸우고 얘랑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싸우는 거거든. 그럼 얘가 뭐랑 똑같냐면 악수하는 거랑 똑같아요. 얘랑 악수하는 거. 그럼 악수를 하려면 또는 리그전을 하려면 몇 개가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해. 악수할 사람들. 스스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사람 수를 n명이라고 하면 n명 중에 2명을 뽑잖아요. 그게 악수하는 경우의 수 또는 리그전 하는 경우의 수예요. 토너먼트는 뭐 16강, 8강 이런 거 있잖아. 그게 토너먼트였죠. 그래서 얘는 조 나누기로 일반적으로는 처리를 합니다. 조 나누기. 그래서 악수 리그전은 기본 소양이니 그냥 조합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중요한 거 하나 하면 되는데 조금만 힘내봐. 지금 이거 할 거 중요해요. 이게 나는 좀 우리가 애들이 보통 잘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 조금만 힘을 내세요. 자, 순서의 부여.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곱하면 주면 안 돼. 죽여. 곱하면 순서가 부여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으로 쪼갤 수 있냐면 동일 집단에서
동일 개수를 각각 뽑을 때, 동일 집단에서 동일한 개수를 각각 뽑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순서가 부여가 돼. 순서가 자리 바꾸는 게 포함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내가 A, B, C, D 4개가 있어. 이 중에서 2개를 뽑고 한 팀을 만들고 2개를 뽑아서 한 팀을 만들 거야. 조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 B, C, D라는 하나의 집합 또는 집단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4C2니까 몇 가지야? 6가지예요. 그치? 그럼 얘가 6가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쓸게. AB, AC, AD, BC, BD, CD지. 그럼 여기에서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나머지는 자동 결정되는 거 맞죠? CD, BD, CB, BC라고 쓴 걸 거야. AD, AC, AB. 그러면 ABCD가요. 여기 있어요. ACBD가요. 여기 있네요. ADCD는요. 여기 있네요. 맞아? 얘들아, 얘랑 얘랑 그냥 조 나누기라서 자리 바꾸는 걸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4C2하고 2C2에서 동일 집단에서 2번을 뽑아버리잖아요. 동일 집단에서 동일한 인원수를 각각 뽑아버리면 순서가 부여가 돼버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4C2, 2C2 하시고 2팩분의 1로 순서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 언제? 동일 집단에서 이따가 페이크 걸 거거든. 잘 들어야 돼. 동일 집단에서 동일 개수야. 자, 그럼 언제 순서가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 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집단에서 뽑는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남자 셋, 여자 넷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대표 한 명씩 뽑을 거야. 남자 셋 중에 하나 뽑고 여자 넷 중에 한 명 뽑는 것까진 문제가 안 돼. 순서 바뀌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고려가 안 될 거니까. 또는 동일 집단에서 다른 개수를 뽑아도 또 괜찮아요. 내가 여기서 하나 뽑고 3개 뽑는 건 괜찮아. 이해돼? A, B, C 하고 D가 오는 게 여기에 D, A, B, C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무조건 3개씩 나올 거니까 여기는. 그래서 요 2가지 상황을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니네가 풀었는데 답이 이상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때는 열의 8은 어떤 경우일 거냐면 이런 경우예요. 동일 집단이랑 동일 개수 체크 안 한 경우. 체크를 안 하면 경우의 수가 뻥튀기 될 거거든요. 순서 제거해 주시는 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조 나누기. 이렇게. 만약에 5명을 3명, 2명으로 쪼갠다고 쳐봐. 5명을 3명, 2명으로 쪼개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4명 이렇게 하자. 3개의 조로 쪼갠다고 치자.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3개의 조인데 여기 있는 조는 구별이 안 돼요. 자, 1, 1, 3도 있죠. 1, 2, 2도 있죠. 그리고 뭐 없지? 죽으면 안 돼, 얘들아.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이거 설명 끝나고 쉽게. 설명 끝나고 쉽게. 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한 10분 안에 끝나요. 좀만 힘내봐. 조금만 힘내봐. 자, 1, 2, 3이야. 그럼 5명 중에 1명을 뽑으세요. 4명 중에 1명을 뽑으세요. 그리고 남은 3명 중에 3명을 뽑으세요. 순서는 뽑는 순서는 반대여도 됐죠? 그럼 요거 해주고 나서 뭐 해줘야 돼? 얘네들 자리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조라니까? 같은 조예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안 되니까 자리 바꾸는 게 포함이 돼 있을 거라서 2팩분의 1로 순서 제거. 이해되지?
그럼 1, 2, 2면 5C 이번엔 거꾸로 갈까? 2, 3C, 2, 1C 1 한 다음에 순서 제거 2팩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자, 6명을 만약에 세조로 나눠서 1, 2, 3이야. 6C 1, 5C 2, 3C 3이니까 얘는 순서 제거를 할 필요가 없죠. 왜? 동일 집단에서 다른 개수를 뽑았으니까. 1명, 2명, 3명 이해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 문제에 섞여 있는 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리고요. 조 나누기는 너무 뻔한 상황이라서 잘 안 틀릴 텐데 이게 녹아 있을 때 많이 틀려요. 기억 좀 하시고. 함수의 개수랑 집합의 개수인데 요거 뭐 좀 무난해서 이거 그냥 단독으로만 뭔가 정리를 하긴 좀 그렇고 여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한번 봅시다. 우리 이 표현 뭔지는 알죠? 1대1 함수.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달라요. 얘가 1대1 함수 표현이었어. 그럼 우리 1대1 함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는 뭘로 처리하냐면 순열로 처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1, 2, 3, 4, 5, 6, 7이 있어.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얘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얘가 쏠 수 있는 거는 얘가 쏜 거 빼고 3가지. 얘는 그거 빼고 2가지. 4, 3, 2로 계산하시면 되죠. 만약에 개수가 똑같아. 그리고 나서 얘가 1대1 대응이래.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4팩토리얼. 근데 여기다 이제 계속 4를 붙이죠. 야, 얘는 얘한테 가야 돼. 또는 얘는 얘한테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달기 시작하면서 난이도가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증가 또는 감소 함수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x1, x2가 대소가 요렇다면 fx1이 fx2보다는 작아요 라고 하면 이거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야. 증가 함수야. 자, 1, 2, 3, 5, 6, 7, 8이야. 그럼 1, 2, 3으로 커질수록 y 값도 커져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때 순서가 결정돼 있는 거 보여? 그럼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몇 개 중에 몇 개? 4개 중에 얘네들이 화살을 쏠 3개만 뽑으시면 되죠. 그럼 몇이니? 4C 3이죠. 그럼 내가 이렇게 3개를 뽑았어? 그럼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말고는 없어요. 커져야 되니까. 그럼 얘가 반대로 바뀌면 무슨 함수야? 감소 함수죠. x가 커질 때 y는 줄어들어야 되거든. 이것도 역시 순서가 결정돼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4개 중에 3개를 뽑으시면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한테 갈 거니까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각각 대응이 하나씩밖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서 이 경우에는 뽑아주시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갈 테니까 지금 다들 졸고 난리가 나버렸기 때문에 쉬었다가 문제 풉시다.